프랑스의 정치적 지형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도 넓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 색채가 더욱 두드러진다. 프랑스에서 결선 투표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선 좌파와 우파, 다양한 정책 대결, 정당 간의 연대,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대선의 의미를 넘어 여러 개념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셈이다. 살아있는 정치 학습장이라 불리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그 선거를 뒷받침하는 결선 투표제. 그 역동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1958년) 이전 프랑스 대통령 선출은 베르사유 궁에서 이루어졌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만이 모여 절대 다수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다. 하지만 1958년 5월 알제리에서 일어난 혁명을 계기로 정치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 이전까지 많은 정당들이 파편화된 경쟁을 해서 정치가 매우 불안정했고요.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꾸리다 보니 국정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8년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드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5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제5공화국 역시 처음에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드골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1962년 10월 드골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시행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의 프랑스 선거 제도인 결선 투표제의 탄생이었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두 번으로 이루어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면 그것으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주일 후에 2차 투표, 즉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 투표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결승전이 있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예선과 결선으로 나누어서 치르는 제도인데요. 1차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 득표율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수를 줄이고 선거를 한 번 더 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개 국가에서 결선 투표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고요. 대선 투표는 늘 일요일에 실시되며 1960년대 이후 80%대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적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프랑스에선 대선 역시 많은 후보자들이 등장한다. 유권자 500명의 지지 서명만 받으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 입후보했던 후보는 무려 11명이나 된다. 40세부터 76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후보들이 자신만의 정책을 갖고 출마해 공방을 벌였다. Les élections en France, nous avons souvent beaucoup de candidats. L'élection présidentielle est une élection très importante. Il y a beaucoup de participation et elle sert non seulement à élire le président, évidemment, mais elle sert aussi à donner l'état des rapports de force entre les différents partis. Et donc, il est important et intéressant de voir comment les perdants perdent. Est-ce qu'ils perdent beaucoup ou pas beaucoup? Est-ce que des partis minoritaires qui participent à l'élection, est-ce qu'au premier tour, ils arrivent quand même à avoir un support important ou pas? Donc c'est aussi très important pour la vie démocratique. 대선의 1차 투표는
후보 전원이 참가하는 TV 토론과 각 유세를 거친 후 진행이 된다. 결선 투표제 역사상 단 한 번도 1차 투표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후에야 대통령 당선자가 배출됐다. Premier tour, en règle générale, on se fait plaisir. Je vote pour celui qui me ressemble le plus. Et puis deuxième tour, je suis raisonnable. Je vote pour celui qui me semble, entre deux, le meilleur choix. C'est beaucoup plus limité. 프랑스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1차 투표 때까지가 진정한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투표까지는 기본적인 대규모 유세보다는 후보들 간의 토론이라든가 이미 탈락한 군소정당들이 이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대통령 선거를 두 번에 걸쳐 치르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결선 투표는 국론이 양분되어 대립하는 형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결선 투표제는 정당성 부여라는 가장 큰 이점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어 사회 통합이 곤란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정당성 부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Avec un seul tour, imaginez qu'il y a 5 candidats. Et que chaque candidat fasse 20% des voix. Je simplifie. Celui qui va gagner au premier tour, il n'aura que 20% d'appui dans la population. Alors qu'un système à 2 tours, il y a eu de la réflexion, de la discussion. Les gens qui avaient voté pour un certain candidat vont voter pour un autre. Et donc, à la fin, ça donne une base un peu plus solide à celui qui va être élu. Un peu plus solide. 여러 후보자가 난립할 때 유권자 극히 일부의 지지만으로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선 투표제는 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과반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당선자에게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은 것. 따라서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선 투표제는 사표 발생률을 억제시킨다. 사표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단순 다수제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가령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10.1%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89.9%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결선 투표자가 장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 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익명성이다. 어느 한 사람의 투표가 다른 모든 사람의 투표와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에 상관없이 오직 숫자만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중립성이다. 어떤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립성 조건은 후보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단조성이다. 어떤 후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투표에서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선 투표제는 익명성과 중립성은 충족하지만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투표 제도라고 하면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당선 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결선 투표제는 지지도가 높아지지만 낙선의 가능성도 높이며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익명성, 중립성, 단조성 이 3가지 조건에 학자들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도 한다. 바로 콩도르세 조건이다. A, B, C라는 세 후보와
100명의 유권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A를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40명, B를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35명, C를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는 25명이다. 그리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간 1대1 대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A와 B 후보가 맞붙어 1대1 대결 시 A는 40표를 득표하고 B 후보는 60표를 득표한다. 이에 승자는 B 후보가 된다. 이렇게 3명의 후보들을 모두 1대1 대결로 붙일 시 A 후보는 누구와 1대1 대결하여도 패하게 된다. 이처럼 다른 모든 후보들과 1대1 대결에서 지는 후보가 있을 시 그 자를 콩도르스의 패자라고 한다. 반대로 어느 누구와 1대1 대결을 하여도 이기는 후보가 있다면 콩도르스의 승자라고 한다. 즉 A는 콩도르스의 패자, C는 콩도르스의 승자가 되는 것으로 승자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 패자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로 이해되고 있다. 학자들은 승자는 당선되어야 하고 패자는 당선되지 않는 콩도르스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결선 투표자의 경우 콩도르스의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콩도르스의 승자의 낙선은 낮은 확률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콩도르스의 제도는 패자의 당선 불가능이란 장점과 함께 승자의 낙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결선 투표자는 공정함의 조건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프랑스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보존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프랑스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대선 때 가장 활발하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2002년 프랑스 대선에 입후보했던 후보는 무려 16명이나 되었다. 당시 극좌파부터 극우파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었다. 결선 투표제 제도에서는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2년 선거를 통해 프랑스 국민들은 결선 투표제에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2년 대선 때도 극우 정당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유권자들이 중도 우파 후보와 극우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97년 프랑스 총선에서 중도 좌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내각이 등장했다. 중도 좌파 내각 등장 이후 프랑스 경제가 살아났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인기는 높아졌다. 2002년 대선에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나서자 언론은 현직 대통령이자 중도 우파의 자크 시라크와 중도 좌파 리오넬 조스팽의 결선 투표 진출을 예상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우파 정당의 인기가 낮다 보니 좌파 정당에선 정권 교체의 확신을 넘어 안일함이 흘러넘쳤다. 공산당, 녹색당, 좌익급진당 등 모든 좌파 정당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고자 출마를 선언했다. 독자 출마를 선택하면서도 다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좌파 후보들의 난립 속에서 1차 투표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크 시라크 20%, 극우파의 장마리 르펜 17%, 리오넬 조스팽은 16% 지지율을 얻었다. 중도 우파의 자크 시라크와 극우파의 장마리 르펜이 결선 투표에 오른 것이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후보가 언제나 1, 2위를 다퉜기 때문에 극우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일종의 방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도 좌파 후보가 2명 출마를 했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알고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중도 좌파 진영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극좌파, 중도좌파 후보들의 득표율은 총합 60%를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장마리 르펜은
극우파이기에 좌파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할 수밖에는 없었다. 결선 투표 결과 자크 시라크는 82.21%의 득표율을 얻어 장마리 르펜을 꺾고 승리했다. 2002년 대선 전까지 프랑스 대선의 결선 투표는 항상 중도 좌파 후보 한 명과 중도 우파 후보 한 명이 맞붙는 구도였다.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적 이합 집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2년 대선을 계기로 프랑스 정치권과 국민들에겐 1차 투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중도 우파 자크 시락이 큰 표차로 최종 승리를 했지만 2002년 선거를 계기로 프랑스 국민들은 1차 투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갖게 됐고요.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정치 이념 안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인식 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프랑스 대선의 모습을 보였다. 우파 집권 여당인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와 좌파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우파와 좌파의 제1당 후보가 나란히 결선 투표에 오른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에 올랐던 장마리 르펜은 1차 투표에서 10%대의 지지율로 겨우 4위를 차지했다. Et c'est une forme de scrutin, le scrutin à deux tours auquel les Français sont, je crois, attachés, mais surtout très habitués, parce qu'ils inscrivent leur raisonnement dans ces deux tours, même si, depuis l'élimination de Lionel Jospin au deuxième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en 2002, les Français ont beaucoup plus qu'avant souvent la volonté d'intégrer le deuxième tour dans le premier, de peur que le grand candidat de leur camp ne soit éliminé du deuxième tour. 2002년 대선에서 확인했듯 1차 투표 후 결선 투표가 열리기 전인 2주의 시간은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을 예방한다. 극좌파나 극우파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도 당선이 어려운 이유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 시작된 1958년부터 2017년까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서로 권력을 주고받았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중도 우파가 집권했으며 1981년부터 95년까지 중도 좌파가 집권했다. 이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중도 우파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도 좌파가 집권했다. 격렬한 반대를 일으키지 않는, 모나지 않은 온건 성향의 정당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정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고요. 결선 투표에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후보들만이 계속해서 진출해왔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랜 다당제 전통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제가 결국에는 프랑스 정치를 양당제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결선 투표제는 결과적으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양당 정치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 1차 투표에서 2위 안에 드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결선 투표에서는 결국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권자들은 극단주의 후보나 정당보다는 중도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e système garantit un certain niveau, en quelque sorte. Je pense que c'est une réelle qualité de ce système. Et en France, on peut penser que dans les récentes élections, enfin dans la période récente ou dans le futur proche, ce système pourrait empêcher, en fait, prévenir l'élection de candidats d'extrême droite. C'est souvent ce qui est possible dans les pays européens en ce moment,
qui vont se révéler au deuxième tour en fait rejetés par une large majorité de la population. Évidemment, dans un système à un tour, on n'a pas cette garantie. C'est un avantage du système à deux tours sur le système à un tour. 2002년 대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 1차 투표를 통해 구구파의 장마리 르펜과 자크 시라크가 결선 투표에 올라갔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자크 시라크는 20%, 장마리 르펜은 17%의 지지를 받았다. 둘의 차이는 3%밖에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파 장마리 르펜에 반대하는 공화주의 연대가 결성되었고 그들 모두 자크 시라크에게 표를 던졌다. 그 결과 자크 시라크는 82%라는 놀라운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듯 중도 정당들이 번갈아 집권하던 프랑스 정치사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 1959년부터 지속된 프랑스 양당 정치 구조가 2017년에 대선에서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C'est-à-dire que le déroulement attendu de l'élection était que, après un gouvernement de gauche, nous allions avoir un gouvernement de droite. Le parti de droite a eu un petit peu de mal, mais finalement s'était accordé sur un candidat qui était François Fillon, qui était un homme politique important, qui avait été Premier ministre. Et tout semblait assez simple et naturel.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계층에서만 지지를 보냈던 극우파 국민전선이 급부상하며 정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특히 2002년 결선 투표에 오른 장마리 르펜의 딸 마린 르펜이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극우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상태였다. L'élection la plus récente. Et là, la décomposition des partis classiques est beaucoup plus grande. Les gens ne font plus confiance ni à la droite classique, ni à la gauche classique. Les gens veulent voir des nouveaux élus. Et les gens se disent, la gauche classique, elle a échoué. La droite classique, elle a échoué. On va essayer autre chose. Et qu'est-ce qu'on veut essayer? Peut-être le Front National. 마린 르펜의 지지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극우파의 후보였던 만큼 2017년 대선은 중도 우파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사회당을 탈당한 이마누엘 마크롱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며 1차 투표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중도 우파의 프랑스와 피용, 극우파의 마린 르펜, 중도 좌파의 버누아 아몽, 극좌파 장릭 멜랑숑, 그리고 에마누엘 마크롱. 5명 후보들의 지지율은 20% 전후로 막판까지 예측 불가능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여론은 5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인물인 프랑스와 피용을 당선자로 예상했다. 그 뒤를 극우파인 마린 르펜이 추격했다. 그런데 프랑스와 피용이 아내를 보좌관으로 고용해 적은 업무에 약 100만 유로를 급여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Donc l'élection de 2017 est très particulière parce que il y a eu un événement qui n'avait pas été anticipé, qui est l'affaire Fillon. Et puis il y a eu un événement inattendu qui est une affaire de corruption qui a touché justement le candidat Fillon. Pour comprendre ce qui s'est passé dans cette élection, il faut bien comprendre ça, quoi. Et donc c'est un événement historique très particulier qui a eu des conséquences inattendues et bonnes ou mauvaises, mais enfin qui ne peuvent pas. 프랑스와 피용의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인물인 에마누엘 마크롱이 급부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많은 관심 속에서 1차 투표가 치러졌고 에마누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이 결선 투표에 올랐다. 중도파와 극우파가 결선에 오른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좌파도 우파도 아닌 자유주의자로 규정한 마크롱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고요. 극우정당 마린 르펜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위부터 4위까지 후보 득표율 차이가 채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2%가 부족해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가 둘이나 있었던 것인데요. 1차 투표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마누엘 마크롱 24.01%, 마린 르펜 21.30%, 프랑스와 피용 20.01%, 장륙 멜랑숑이 19.5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En se rassemblant nombreux sur la candidature d'Emmanuel Macron au premier tour, pour qu'il soit au deuxième tour, et notamment beaucoup de Français de gauche ont choisi de voter pour Emmanuel Macron a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pour que le second tour ne soit pas un second tour Le Pen-Fillon. Ils ont éliminé Fillon du deuxième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pour ne pas avoir à choisir entre Le Pen et Fillon. 2주 후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이마누엘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Au milieu surgit Emmanuel Macron. Un mélange de droite, de gauche, mais il récupère des électorats des deux côtés et il se fait élire. Et beaucoup de gens voulaient faire de la politique autrement, voulaient faire une politique dans laquelle on n'est plus dans les vieux appareils, les vieilles façons de fonctionner, le centralisme. Non, les gens rêvaient d'une autre force politique et c'est ce qui a été promis au départ. 이마누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결선 투표의 투표율은 그 어느 해보다도 낮았다. 2012년 80.35%, 2007년 84%의 결선 투표 투표율이 74.56%로 떨어졌다. Aujourd'hui, l'abstention, c'est un choix politique. L'abstention, c'est un message politique. Les gens qui s'abstiennent disent « aucun candidat ne me plaît ». Les gens qui s'abstiennent disent « l'offre politique ne me convient pas ». Ce sont ceux qui se sont dit « je ne veux pas de Mélenchon », ou plutôt exactement « je n'ai pas Mélenchon », « je ne veux pas de Marine Le Pen », « je ne veux pas de Macron », donc je m'abstiens. C'est un choix politique. 투표율은 낮았지만 결선 투표제가 갖는 극단주의 견제 장치는 2017년에도 확인 가능했다.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오르자 좌우의 온건 세력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1차 투표에서 극단주의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선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한 번 더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제가 극단주의 정당의 집권을 막는 방어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대선에는 많은 후보자가 등장한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후보들이 사상과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자신의 입장과 가까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된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수 확보를 통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케 한다. 결선 투표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데올로기의 다양성과 우파와 좌파, 중도 정당의 공전으로 오늘도 프랑스 정치는 형형색색의 색채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민주주의라 불리는 프랑스 정치. 그 바탕엔 자신의 이념, 정당,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는 제도, 결선 투표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